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장은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강세를 나타내죠. 오늘 미국 시장도 막판 1시간을 놔두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국 강세의 핵심은 이 안에 많은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유동성 장세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동성 장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미국의 M2 증가율이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제 가능성, 유동성 장세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을 여러 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내년 6월에 바뀔 FRB 의장 차기로 누구를 하겠다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돈 풀어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고, 다음에 파웰 불러가지고 1%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 이 모든 게 돈 푸는 거, 유동성 장세를 강화시키는 전형적인 골디락스 장세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모아지면서 조금만 호재만 있어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하루 만에 소화시켜버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강세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PPI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향후에 어떤 것들이 새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시장의 리더로 수혜주로 떠오를지, 이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다.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싸움으로 갔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 장세에 눈을 좀 돌려야 될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반도체, 미국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생각들, 엔비디아는 벌써 $150 근처까지 올라왔죠. 실적이 좋고, 오늘 AMD도 가성비 좋은 MI 350인가요? 300인가요? 그걸 또 새롭게 시장에 만들어서 또 장사를 가고, 이러한 미국의 혁신과 그 다음에 실적이 함께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 썸머넬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여름 썸머넬리까지는 시장은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이제 시장 리더를 찾아야 되죠. 네, 모든 게 순환매로 돌아서, 어제는 다시 원전주가 돌았죠. 원전. 그 다음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서, 다음에 조선주 돌고 돌아서 한 3번, 4번은 도는데, 이렇게 매번 돌 수는 없죠. 따라서 3천 돌파의 조건과 함께 무엇 때문에 3천이 돌파하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분기 실적 좋은 종목과 섹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쭉쭉 펼쳐지고 있는데, 내 주식은 소외돼서 포모 현상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힘을 내시고 같이 화이팅 해보는 주말의 시작, 금요일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0.24% 상승, 나스닥은 플러스 0.24, S&P 500은 플러스 0.38. 장 끝이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 투수와 주식시장은 장 끝이 좋아야 된다, 공 끝이 좋아야 된다. 이게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네,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PPI죠. CPI가 아니라 도매 물가가 5월 0.1% 상승에 그쳤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권서는 3년 만에 최대치,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 관세 변수도 트럼프 2주 내에 각국에 서한을 벌인 거지. 2주 내에 협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 다음에 오라클이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 실적이 좋은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오라클의 주가인데요. 120달러에서 190달러, 200달러까지 쭉 뽑아버리는 모습. 그렇죠. 데이터를 다루는 오라클의 모습. 결국 AI에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의 핵심 기업 오라클의 상승이 눈에 띈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 측면에서는. 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 0.1% 상승. 미국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195만 6천 건. 3년 7개월 내 최대.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으로 끌고 갔다. 트럼프 금리 2% 인하 시 연간 6천억 달러 전략이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돈을 풀겠다는 의미로 욕을 얻어먹으니까 연간 예산을 절감하자, 뭐 부채를 절감하자 이런 쪽으로 말을 돌리는 거죠. 트럼프 2주 내 내각의 2주 내 각국의 일반적인 관세 통보 추가 유예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어제는 에어인디아가 추락을 했죠. 보잉 최신기 드림라이너가 첫 추락사고, 이 보잉은 정말 문제가 많은 여러 원인을 보는데 너무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줬다. 자기들이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웃소싱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주면서 뭔가 부품을 조립하고 맞추고 이런 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AMD AI 가속기 MI 350이네 300이 아니라 엔비디아 대비 가성비가 40%나 상승을 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앞에서 DS가 브로드컴 실적을 발표했는데 브로드컴의 XPU가 GPU의 새로운 문제 XPU 에이직 반도체는 이제 주문해서 딱딱 고객에 맞게 해주는 이제 반도체 시스템인데 이게 오르긴 오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이 말은 결국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러한 지속적인 그 관심,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고 이런 데 더 방점을 찍는 거죠. 물론 브로드컴이 많이 주가는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브로드컴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 거죠. 따라서 AMD도 후발주자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살짝 리치마켓으로 공략해가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것은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AEA 이란 핵살찰 의무 불이행 결의 20년 만에 공식 경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유가가 65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불안한 모습.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은행 내주 회의에서 3회 연속 금리 동결 전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 0.71% 하락 97.905 달러 약세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죠. 98에서 삐적삐적하더만 이제 97까지 하락하는 모습. 달러 약세. 반대로 원화 약세라든지 타 국가의 강세가 나타나겠죠. 원달러는 얼마까지 하락을 했느냐, 1355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 1.02%, 원화 강세. 엔달러도 143.56엔까지 하락을 했네요. 0.67% 강세. 네, 대만 달러는 29.56 대만 달러 1.07% 강세. 원화라든지 대만 달러가 강한 모습으로 가고 대신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습이 아주 글로벌 시장의 큰 특징이죠. 이러니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강세가 아니라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 대만 모두 강세로 가고 있다. 네,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이제 4% 이하로 내려 3.908, 3.7bp 하락. 10년짜리 4.354, 5.7bp 하락. 네, 장기물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금리가 쭉 단기적으로 올랐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 항상 지그재그로 가는 모습인데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4%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4.35, 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도 0.28% 상승해서 68달러네요. 전 65달러지 않은 68.3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 여기에 이라크까지 끼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금 가격은 1.95% 상승 3,4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금 가격이 아주 3,500달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거의 다시 플라이트 카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가는 모습은 좀 특이합니다. 주식도 가고 금도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 채권금리는 하락. 굉장히 골디락스 형태이고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형태가 트럼프 2기 정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2.22% 하락을 했습니다. 319달러. 엔비디아는 1.52% 상승, 팔란티아는 0.88% 하락 135달러. 애플 0.21% 상승, 브로드컴 1.28 아주 좋네요. 256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라인일리 0.42% 상승, 마이크론 0.16, 116달러, TSMC 0.262% 상승 215달러, 비트코인은 1.92% 하락해서 10만 6,795달러. 제네시스 법안 통과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제 무엇을 사야 하나? 이게 이제 늘 고민이죠. 무엇을 사야 하나? 오늘은 또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야 하나?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 섹터를 보면 오전장에는 원자력 발전이 올랐죠. 전전일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G2 파워, 한전기술, 에너토크, 한신기계,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LPG 관련 종목도 올랐어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산업, S오일,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남북 경협 쪽 올라왔습니다. 좋은 사람들, JST나 현대건설, 한국석유, 현대건설,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 또 제가 좋아했던 아난티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왔죠. 전력 소비주도 올라왔죠. 원자력이 올라가니까 연계돼서 한전산업, 한전 KPS, LS 마리솔루션, 보선 파워텍. 여러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되어 있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상으로 연결을 전달을 해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민주당 현 정부의 구상인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해안 쪽 전력 소비가 많은 서해안 쪽에 먼저 바다 해상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U자 형태의 그러한 해상 설비.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LS 마린 솔루션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추해 드립니다. 자, 5호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원자력 올랐고 남북 초전도체가 또 올라오더라. 신성 델타테크, CCS, 파워로직스, 선암, 비트로테크, 또 손해보험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한국 증시는 3,000포인트 도달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가 오늘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다. 거의 다 왔으니까 이게 이제 PBR 한 배라는 거죠. 네, PBR 한 배가 3,000인데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뭐가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알파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2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강하게 달리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어느 정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오늘이 주말로 가는 첫날이라 상승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윗꼬리 조심하는 이야기죠. 전일 대북주, 원전주, 전력소비주, 조선주 등이 상승 리더로 등장한 하루였으며 그러나 이미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경험한 섹터라 추가 상승보다는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의 모든 섹터가 순환매로 돌고 또 도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장을 리딩할 섹터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추가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 전략을 강력히 권한다. 이미 다 돌고 맛을 한 번씩 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새롭지 않다는 거 동의하는 조정, 하락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의하다 해본다. 이제 관심사는 2분기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고르기.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네. 추가 3,0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분기, 3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 전략이고 싸움이고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6월 말 갈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과 여름 썸머 랠리가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코스피 PBR 한 배가 3,000이고 따라서 이런 종목에 무슨 종목이 속할 수 있느냐?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증권, 의류 여기 엔터가 빠진 것 같아요. 엔터하고 K푸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K푸드 다 우리가 한 번씩 이해하고 다 맛을 봤던데 다시 실적이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 수혜주는 이미 다 한번 순환매로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성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집중 전략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안동계 로봇이 있죠, 로봇. 로봇은 지금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로봇도 이제 마지막에 순환면 한번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조심하고 매수보다 매도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께 기원을 해 드립니다. 네,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2분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주말로 여기자. 날이 너무 좋아서 놀러가기 좋은 날이지만 공부하셔야죠. 카페에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2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